저분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깍지 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힘을 줬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같이 살고는 있지만 서류상으로 연결된 건 없죠? 12살 소녀가 형광등 아래 앉아 있었어요. 양옆엔 변호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에 선 남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보호자석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죠. 그 자리는 끝내 비워진 채였습니다. 변호사는 종이 한 장을 밀어놓았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사이 짧은 문장이 체크돼 있었어요. 친자관계 불성립. 서윤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그날 서윤이는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걸. 모든 건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온 겨울밤에 시작됐습니다. 1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기둥에 기대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박진수, 34살. 석 달 전 그는 달랐습니다. 분산 시스템 설계자, 대형 금융 거래망을 설계하는 전문가였죠. 진수의 시스템은 하루 수조 원을 처리했어요. 은행들이 그를 원했습니다. 투자사들이 찾아왔죠. 금융망 통합. 진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었어요. 정태준. 실력은 있었지만 진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스템에 치명적 결함이 발생했어요. 거래 정지 3일 수천억 증발. 박진수 씨 담당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코드가 아닙니다. 모든 기록이 진수를 가리켰어요. 나중에 알았죠. 정태준의 조작. 회사는 진수를 내쫓았습니다. 소송이 쏟아지며 부모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석 달 만에 두 분 모두 돌아가셨죠. 집도 팔았지만 빚만 남았어요. 끝났어. 진수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낼 곳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버려진 박스를 모았죠. 그리고 지금 사흘째 굶었습니다. 몸이 얼어가고 있었어요. 야, 진수야. 이한석. 50대 후반 노숙자 같은 폐지 줍는 사람. 정신 차려. 이러다 죽어. 한석이 패딩을 벗어 진수에게 덮어줬습니다. 살아서 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10년 전 그랬어. 회사 망하고 가족 떠나고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 저거 아기 울음소리. 소리는 폐건물 안쪽에서 났어요. 가봐야겠어. 두 사람은 울음소리를 따라 폐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폐건물 내부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이쪽에서. 한석이 멈춰섰습니다. 저기 쓰레기 더미 사이 얇은 담요에 쌓인 어린아이. 진수가 달려가 들어올렸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쉬고 있어. 진수가 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어요. 품에 안았습니다. 생후 1년 반쯤 진수는 아기를 안은 채 서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석 달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심장이 뛰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진수야. 병원 가면 경찰 와. 너 지금 주소도 없잖아. 한석이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모은 거야. 한석의 손이 떨렸어요. 기침에 피가 섞였습니다. 한석 씨, 괜찮으세요?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석이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 손자가 이 나이쯤이었어. 사고로 잃었지. 그래서 이해보니까
한석이 돈봉투를 진수 손에 쥐어줬어요. 너는 아직 젊어. 이해하고 다시 시작해. 이름은 서윤이가 좋겠다. 서쪽 윤슬처럼 빛나라고. 한석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더니 눈을 감았어요. 한석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아기를 더 꽉 안았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진수는 일어섰습니다. 한석에게 옷을 덮어줬어요. 이에 꼭 살릴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서윤아, 내 이름은 박서윤이야. 아기의 작은 손이 진수 옷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응급처치에 10만 원. 남은 돈으로 방을 구했어요. 한 평도 안 되는 방. 며칠 후 주민센터.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혼자 키우려 합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진수의 신분증, 아기 사진, 정식 입양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임시 보호자로 등록하겠습니다. 추후 심사 과정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어요. 박진수, 박서윤. 서윤아, 우리 이제 가족이야. 아빠가 꼭 지킬게. 진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엔 PC방 청소, 낮엔 편의점, 밤엔 야간 관리. 하루 4시간만 잤어요. 서윤이는 PC방 구석에서 자랐습니다. 장난감은 주운 인형 하나. 서윤이가 3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진수가 편의점에서 앱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가끔 받는 간단한 외주였습니다. 회사를 떠난 지 오래됐지만 이런 일은 할 수 있었죠. 서윤이가 옆에서 화면을 봤어요. 아빠, 저거 다음에 파란 거 나와. 진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 파란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엔 빨간 거,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진수는 웃음을 멈췄어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우연이겠지. 5살 때는 달랐습니다. 고장난 레고를 줬어요. 서윤이는 30분 만에 복잡한 구조물을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만든 거야? 그냥요. 여기하고 여기 맞춰보니까요. 진수는 그 구조를 봤어요. 자기가 봐도 이해가 안 갈 만큼 완벽했습니다. 7살. 진수는 밤마다 코딩 연습을 했어요. 12년 전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화면엔 퍼즐 게임이 떠 있었어요. 진수가 나흘째 풀지 못한 문제. 서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거 안 풀려요? 응, 좀 어려워. 서윤이가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저 블록이요. 오른쪽으로 3번 돌려요. 그 다음에 저 빨간 거랑 바꾸면 길 열려요. 진수는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보세요. 화면에 성공 문구가 떴어요. 이 아이가 안 돼. 서윤이는 나처럼 되면 안 돼. 다음 날부터 노트북을 치웠습니다. 서윤이가 컴퓨터를 못 보게 했어요. 서윤아, 그림 그릴까? 저거 재밌는데요. 그림이 더 재밌어. 서윤이는 아빠 얼굴을 봤습니다. 불편해 보였어요. 아빠가 싫어하시나 봐. 서윤이는 더 이상 화면 이야기를 안 했어요. 혼자 있을 땐 머릿속에서 숫자가 움직였지만 숨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9살이 됐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3군데서 일했어요. 여전히 좁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서윤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봤어. 그래. 어땠어? 쉬웠어. 근데요. 서윤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 너무 쉬우면 일부러 틀려야 하는 거 맞아요? 진수는 서윤이를 봤습니다. 서윤이의 눈빛이 조심스러웠어요. 아빠가 튀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진수가 서윤이를 안았어요. 아빠가 미안해. 내가 뭘 잘하든 아빠는 자랑스러워. 알지? 그럼 이제 보여줘도 돼요?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아빠. 천천히 해요. 그날 밤 진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윤이의 재능을 숨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하지만 세상에 내보내는 게 더 위험한 건 아닌지, 그리고 3년 후, 서윤이가 12살이 됐을 때, 운명은 진수가 아무리 피해도 결국 찾아왔습니다. 진수는 간신히 중소 IT 회사 테스터로 취직했어요. 12년 만에 업계로 돌아온 겁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3가지 알바를 뛰는 것보단 나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편의점 강도 사건 있었어요.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다친 데 없어? 전 괜찮아요. 근데요. 서윤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금고를 열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비밀번호를 까먹었대요. 16자리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내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금고 옆에 서 있었으니까 비밀번호 봤냐고. 진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전 본 적 없었어요. 근데 서윤이가 진수를 봤습니다. 금고에 붙어 있는 스티커가 보였어요. 숫자들이요. 스티커? 낡아서 거의 안 보이는데 거기 숫자 몇 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7, 4, 9, 2. 그리고 나머지는 패턴으로 채웠어요. 진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패턴으로? 네. 스티커 색깔이 바랜 순서 보니까 많이 누른 자리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합해봤더니 맞았어요. 서윤이가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진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16자리. 희미한 힌트 4개. 나머지 12개를 패턴으로 유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아, 넌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그냥 보였어요. 순간 12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달랐습니다. 진수는 훈련으로 익혔지만 서윤이는 그냥 봤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직관. 다음부턴 조심해. 그날 밤 진수는 불안했습니다. 오늘 일은 뉴스에 나갔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강남 오피스텔. 정태준이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40대 중반. 편의점 강도 12살 소녀의 기지로 해결. 설마 12년 전 파일을 열었어요. 생후 18개월 아기. 피실험체 S001. 살아있었어.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상조사 들어가. 조용히. 다음날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박서윤. 12살. 보호자 박진수. 12년 전이 떠올랐어요. 배신. 무너진 천재. 살아있었구나. 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진수 재취업 방해해. 그리고 아동보호 쪽 익명 제보 넣어. 무슨 내용으로? 아동방임. 부적절한 양육. 조사 들어가게 만들어. 태준은 창밖을 봤어요. 12년 전 못 끝낸 일을 이제 끝내야지. 일주일 후 진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진수 씨, 어제 버그 수정 깔끔했어요. 팀장님도 칭찬하시던데요. 고맙습니다. 오후 동료가 메신저로 질문을 보냈습니다. 어제 그 알고리즘 어떻게 푼 거예요? 진수는 답장을 쳤어요. 우리 딸이 힌트를 줬어요. 애가 패턴 보는 게 빨라서 히읗히읗. 전송. 진수는 멈췄습니다. 잠깐. 자기가 뭘 썼는지. 진수는 급히 메시지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읽은 표시가 떠 있었어요.
동료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키읔키읔 따님이 똑똑하신가 봐요. 몇 살이에요? 아, 12살이요. 진수는 대답하고 나서 불안해졌습니다. 괜찮겠지. 그냥 가벼운 대화잖아. 오후 4시 팀장이 불렀습니다. 계약 연장이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위에서 갑자기 인력 감축 지시가. 하지만 어제 프로젝트 성공했잖아요. 저도 몰라요. 이상하긴 한데. 죄송해요. 진수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진수는 멍했어요. 며칠 후 진수는 다른 회사 면접을 봤어요. 작은 스타트업. 이력서 괜찮으시네요.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잠시 보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죄송한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 면접을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면접관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진수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면접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막고 있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면접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나중에 나온대. 진수가 서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못 잤어요. 계약 해지, 면접 방해, 그리고 일주일 전 서윤이의 뉴스. 모든 게 연결돼 있어. 진수는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회사 메신저는 감시될 수 있어. 누군가 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12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조용한 방에 서윤이 방을 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아빠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같은 시각 정태준이 보고서를 봤어요. 박진수 회사 메신저에서 딸 언급. 재취업 방해 완료. 태준은 창밖을 봤어요. 박진수,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는 하게 돼 있어. 태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단계 준비해. 아동보호 쪽으로. 태준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번엔 완벽하게 정리해야지. 이틀 후 전화가 왔어요. 아동보호 조사건입니다. 익명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방문하겠습니다. 다음 날 복지사와 경찰이 왔습니다. 집을 뒤졌어요.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현재 직업은 구직 중입니다. 수입이 불안정하시네요. 그리고 박서윤 양의 입양 기록이 불완전합니다. DNA 검사가 필요해요. 안 됩니다. 서윤이는 제 딸입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조치가 들어갑니다. 사흘 후 병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보호자 자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12년 동안 그리고 퀀텀테크에서 친자 확인 요청이 들어왔어요. 박서윤 양은 즉시 보호 조치됩니다. 퀀텀테크, 정태준, 경찰이 서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같이 가야 해. 서윤이는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진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데리러 간다. 꼭 같은 시각 퀀텀테크 본사. 서윤이는 고급스러운 방에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이가 정태준을 봤어요. 넌 특별한 아이야. 특별하게 만들어졌어.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아빠 딸이에요. 박진수는 내 아빠가 아니야. 우리 아빠예요. 12년 동안 키웠어요. 배고프지 않게, 추워하지 않게. 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꼭 데리러 올 거예요. 정태준은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나보다 위야.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완벽하게 없애야 해. 이 아이도 박진수도 욕심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무료 법률 구조센터를 찾았어요.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DNA 불일치, 생물학적 가족 출현, 경제력 부족. 법적으론 불리합니다. 12년을 키웠는데도요? 법은 혈연을 우선합니다. 진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윤이 그림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아빠와 서윤이가 손잡은 그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수 씨죠? 퀀텀테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익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윤이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생후 6개월 아기들을 선발해 특수 알고리즘 패턴에 노출시키는 극비 실험이었습니다. 패턴 인식 능력을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게 목표였죠.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이는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였어요. 너무 성공적이어서 통제가 안 됐죠. 정태준이 폐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기? 없애버리려 했어요. 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몰래 아이를 빼돌렸습니다. 폐건물에 당신이 서윤이를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문서는 파기됐습니다. 하지만 정태준은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서윤이가 알 거예요. 12년 전 코드에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는 노트북을 켰어요. 12년 전 백업 파일, 오류가 발생했던 코드, 밤새 분석했습니다. 패턴으로 서윤이처럼 새벽 발견했어요. 특정 구간마다 반복되는 숫자 배열. 백도어. 정태준이 심은 거야.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서윤이를 만나야 해. 진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밤 퀀텀테크 본사. 진수는 뒷문으로 침입했어요. 3층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서윤이 방문 앞. 노크했어요. 누구세요? 서윤아, 아빠야.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서윤이가 진수에게 안겼어요. 시간이 없어. 진수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줄래? 서윤이가 화면을 봤어요. 두 사람이 썼어요. 여기까진 아빠 스타일. 근데 이 부분은 달라요. 급하게 밀어붙였어요. 누가? 여기 있는 사람. 그 아저씨.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있어? 경비였습니다. 서윤아. 진수가 서윤이 손을 잡고 뛰었어요. 복도를 달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로비. 경비들이 막았습니다. 진수는 서윤이를 감쌌어요. 잡아. 경비가 달려들었습니다. 진수가 막았어요. 서윤이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졌어요. 아빠, 괜찮아. 하지만 늦었어요. 경비들이 둘을 붙잡았습니다. 정태준이 나타났어요. 불법 침입, 미성년자 유괴 시도. 정태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범죄자가 됐네, 박진수. 진수와 서윤이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윤이의 무릎에서 피가 흘렀어요. 일주일 후 법정. 정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진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는 착석하세요. 재판장이 정태준을 봤어요. 원고는 이 아동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수가 정태준을 봤습니다.
12년 만에. 이 아이는 언제 처음 웃었습니까? 정태준이 당황했어요. 모릅니다. 이 아이가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좋아하는 숫자는? 잠들기 전 습관은? 정태준은 침묵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원고가 이 아동을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정태준이 서윤에게 태블릿을 건넸어요. 이 문제를 3분 안에 풀 겁니다. 제가 설계한 대로. 서윤이가 화면을 봤습니다. 30초. 서윤이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왜 안 풀어?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 한대요. 뭐? 이 문제는 3번째 단계에서 무한 루프예요. 풀면 시스템이 멈춰요.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푸는지만 가르쳤어요. 난 왜 멈춰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서윤이가 정태준을 봤어요. 당신이 만든 건 제 능력이에요. 하지만 저를 사람으로 만든 건 우리 아빠예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수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서윤아, 이거 봐줄래? 12년 전 코드. 2사람이 썼어요. 여기까진 아빠. 근데 이 부분은. 서윤이가 정태준을 봤습니다. 아저씨죠? 정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진수가 서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은 12년 전 코드를 보고 누가 썼는지 알아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진수가 재판장을 봤어요. 이 아이를 이해하고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정적?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박진수에게 인정합니다. 진수가 서윤이를 꼭 안았어요. 집에 가자. 응, 아빠. 그날 저녁 좁은 원룸. 둘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다. 아빠는 아직 일자리도 없고. 괜찮아요. 서윤이가 웃었어요. 둘은 라면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좁은 방, 여전히 라면.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